네.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내란 특검이 조이대 사법부가 내란 동조 혐의를 다 털어줬어요. 무혐의라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왜냐? 12월 4일 내란의 밤 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거든. 네. 12월 4일 00시 33분에 네. 채널에 보도 떴고. 떴지. 네. 계엄 상황. 그렇죠.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고 나왔지. 네. 그리고 0시 46분 조선일보인가요? 네, 조선일보. 예, 이데일리인가요? 이대일로. 조선일보도 있었어요. 조선일보도 네. 있었어요. 네. 네. 대법원에서 긴급 간부회의, 계엄령 효력 등 검토. 조이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와. 그래서 네. 아니 이걸 어떻게 털어주냐? 털어줄 거면 왜 털어줬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겨레가요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를 했는데 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조이대 사법부가 내란에 협조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근데 이걸 무혐의로 털어줬단 말이야. 아, 도대체 어떤 근거로 털어줬냐 궁금했는데 네. 한겨레가 불기소 결정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뭐 왜 털어줬냐면 해당 언론사들 있잖아.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이 내란이 딱 터지고 법원행정처 공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네. 전화를 해서 네. 내일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그래서 네.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12월 4일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계엄법 관련한 조항을 설명을 했대. 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이렇게 보도가 그 됐다는데 기사서를 이렇게 썼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내가 소리야. 바보야? 내가 왜 하나도 이해가 안 가지 나는?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요게 그 꼬리 자르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잖아요. 꼬리도 아주 말단에 말단. 공보 담당자한테 네. 기사 나간 이유를 공보 담당자한테 미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우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납득이 어렵고요. 근데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기사는 0시 33분, 0시 46분 뭐 이렇게 나갔는데 네. 조이대는 그 조이대 대법원장은 0시 40분, 천대엽 처장은 0시 50분에 왔다. 출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온 시간이 더 늦다. 기사 나가기 전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전에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회의 자료 준비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회의 네. 자료 누구 지시로 어떻게 준비했지? 음. 라고 그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기서는 근데 그 얘기가 없고 그 얘기는 없고 왜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조이대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였냐? 왜 모였느냐? 했더니 지시나 소집으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법원에 가야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모였다는 거예요. 일단 출근하자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출근하면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의 그 지시 없이 법원행정처 차장의 그 차장실에 그냥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회의 자료 검토 제대로 그 누구 지시 없이 회의 자료 막 만들고 네. 공보 담당자가 그냥 누구의 지시도 없이 그냥 얘기하고 기자한테 이게 다 조직이 아니죠. 여기 그 언론 보도에서 보면 진짜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요렇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검팀은 당시 모임과 관련해 네.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람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요. 굉장히 애매하게 써 있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조이대가 0시 40분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출근을 해서 뭐 다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조이대가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야. 내부적으로 모임에서 예. 근데 그게 누가 이런 얘기를 듣고 특검에다 말을 했다는 건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조이대라든가 천대엽이 무관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늦게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늦게 온 시간은 맞다고 칩시다. 네. 0시 40분이나 0시 50분 정도면요. 이거 그냥 틀어지겠네. 해제 직전이었어요. 해제 직전이었어요, 사실. 아. 해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저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했잖아요. 헌재가 네, 탄핵 결정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네. 조지혁 경찰청 전 청장에 대해서 네. 이제 전 청장이죠. 근데 그 청장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한 거 뭐냐면 일반 국민들조차도 위헌 위법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 그 경찰청장직이나 대해서 그걸 왜 몰랐다고 어떻게 몰랐다고 그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냐? 그날 밤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순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든 일반인이든 딱 판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엄이 제대로 진행이 됐어. 윤석열이 권력을 독재를 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과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무슨 짓으로 나 싸워야 돼. 둘 중에 대법원은 취했던 태도는 살아남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으로. 그러니까 네. 질문하고 싶은 게 10시 반에 계엄 적어도 네. 10시 21분 10시 반에 계엄 네. 선포가 됐잖아요. 음. 그리고 1시 1분에 해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양반들 1시가 다 돼서 0시 40분 0시 50분에 대법원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 저 뭐 두 시간이 대전 사세요? 2시간 빈다고. 2시간 동안 뭐 했냐고. 2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 근데 네.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우리는 저 때면 바로 가결하면 되는데 우원식 의장님 왜 빨리 안 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 그래요. 12시 좀 다 넘어가면서 끝난 150명 문제였어. 모였다고요. 2시간 12시 빈다고. 넘어가면서. 네, 2시간 네, 벼요. 2시간 동안 뭐 했냐고. 이게 조이대가 당시에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나는 이걸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게 시간이 한참 지난 12월 4일 동이 트고 출근할 때 조이대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맞아.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친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면 탄핵 설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위헌적이라고. 야 네가 위헌적이라고 일단 얘기했다고 이 자식아? 이 자식들 진짜 이걸 믿으라고 하면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와. 가장 헌법적 해석이나 법률적 해석의 어떤 최고 권위기관 중에 하나가 대법원이고 네. 그 수장이 대법원장인데 당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가장 먼저 어나운스를 했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이 계엄 이건 헌법에 반합니다. 딱 그 한마디를 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누구나 봐도 명징한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수사 결과로 네. 사후적으로 네. 누가 봐도 이건 면피하기 위해서 작출하는 그러니까요. 워딩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믿어?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회의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 정도를 취합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실이 안 나와요. 네. 저는 최소한의 어떤 강제 수사를 했어야 강제수사가 되는데 있어야지. 지금 봐서는 강제 수사 했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없어요. 압수수색이든 뭐든. 네. 여기 불기소 보고서에도 없다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진술서 받은 거 있어 진술서. 아, 그러니까 신원님 말씀하신 회의 자료도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의 수사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됐어요. 네. 그냥 저는 그래서 그때도 여기 나와서 잠깐 얘기했지만 선회를 하자면 현 단계에서 그렇다는 거고 진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니, 밝혀야 돼. 의원님은 근데 제가 좋게 봤는데 왜 네. 그 조은석 특검 계속 선회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정으로 그게 진실이다라고 규정하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추가 종합 특검으로 밝혀내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봉쇄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밝혀내야 될 지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다 밝히지 못했다. 우리는 진술까지밖에 못 받았는데 강제 수사가 없어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하고 열린 결말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진술 받은 거 갖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렇습니다. 네. 열어놨어야지. 네. 근데 요 한겨레 보도 보니까 이것도 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네요. 조이대와 천대협이 계엄 해제되기 30분 전에 겨우 온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근데 왔는데 이 보도 내용 보면은 위헌적 취지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이 계엄사에서 연락관 파견해달라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조이대가 이제 파견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 같아도 안 보내겠다. 그 아니, 시간이면 야야야 큰일 나겠다. 이젠 아니야. 어. 늦었어. 아니 근데 아. 저는 10분 남았어. 10분. 과연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 당시 바로 12월 4일 모여가지고 유엔이라고 규정했고 실제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네. 바로 그거를 알려내야죠. 알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했다. 맞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의혹이 쪼여오니까 이렇게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불기소 처분서를 통해서 그런 취지로 말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우리 그 변호사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해제 직전이라도 나는 얘네들이 해제 전환 나는 안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냥 관망했을 거라고 봐. 아니, 근데 그거 관망. 자체가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네. 사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저런 태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뭐 절차가 위반인지 보겠다. 네. 나중에 헌법재판소 말씀드리겠죠. 지금 저기 헌법재판소 결정내에 따르면 탄핵 사유예요. 저거 자체가. 네. 헌재가 명백히 밝혀 조지현 총장한테 야 경찰청장이 된 사람이 그거 위헌 위법인가 보면 바로 몰라? 누구나 알 수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얘기 나왔잖아. 근데 저딴 식으로 얘기하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원장들이란 사람들이 국회 출석해가지고 국회 말 못해. 물어보는데 내란이란 말을 못하잖아요. 못해. 대법원장이 저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헌이란 말도 못해. 그런데 지금 법이 통과가 되지도 않은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 그래. 나가 씨. 내란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천대엽 혹은 지규현 이 판사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내란의 밤에 내란에 가담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 그러니까 불기소를 결정했던 그 불기소 결정서를 한겨레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희한해요.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법원에 대해서 성토를 해왔었는데 계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파견하지 말라라는 지시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불기소 결정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간부회의 했다는 거잖아요. 당일날. 이런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란 임무 종사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게 특검의 결론이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봤던 것이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새벽에 채널A와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따라서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한다라는 회의 내용이 대법원에서 진행된 것이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이었는데, 지난번 특검에서 발표할 때는 이 회의가 진행되기 훨씬 뒤에 말하자면 조희대 천대엽 등이 법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지도했다, 지시했다, 주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불기소 결정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시에 이제 법원 담당 기자들이 있었겠죠. 담당 기자들이 12월 3일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4일 그 다음 날이 되죠. 다음 날 재판 진행 여부를 물어봤고, 대법원의 공보실 담당자가 계엄 관련된 조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됐던 것이 기사로 이렇게 생산이 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공보 담당자의 말 한마디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식의 불기소 결정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같이 이해를 못하죠. 예. 당시에 00시 33분에 채널A에서 보도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저 발표한 거 보면 00시 40분에 조이대 44분인가에 뭐 회의를 소집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대법원장님이 모시는데 회의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는다. 회의 자료가 없다. 말이 안 되죠. 미리 다 준비를 했고 세팅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참석했던 인원들에게 모여라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해석을 하면 누가 모여라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리죠 예. 지금. 저는 사실 이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서 변호인 의견서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부를 해준다고 라는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강제 소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피의자들의 진술과 피의자 변호인들의 주장을 나열한 거에 불과하다. 그거라면 저는 모두 이렇게 저희 변호사인 의견서를 바로 불기소 결정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무죄율 100%도 가능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주장이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 어떻게 확인했다가 예. 붙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었다가 붙어야 사실 완벽한 불기소장이죠. 예를 들어서 언론의 공보 담당관이 이렇게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죠. 아니면 녹취를 확인해 본가 사실과 다르다. 아니면 사실에 부합하면 확인하였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공보관이 그 중간에 내일 재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 기자가 계엄이 터졌는데 내일 재판 하나요? 이 질문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또 뜬금없이 계엄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래서 회의가 있었다는 걸 본인들이 실토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가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채널A가 오보를 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채널A의 그 오보에 대해서 조치를 했나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날 계엄은 위법하다라고 취지의 말을 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파견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이후에 출근할 때 기자들이 출근길에 물어봐요. 네. 그 계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막 했을 때 뭐 확인할 게 많다. 확인해봐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나 입장문 같은 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속기나 회의록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우리 정구승 변호사 얘기했지만 모르겠어요. 특검에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 그럼 그 내용에 지금 이러이러한 주장들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확인했느냐? 그렇죠. 전 이해가 안 돼요. 12월 3일 날 대통령님 면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날 밤에 위법에 대해서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이미 인정을 했고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오찬에서 갑자기 네. 그 맥락에 전혀 맞지도 않아요. 음. 갑자기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거의 그대로 원용이 됐다는 예,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일방적 저희는 납득하기 입장을 어렵습니다. 기재한 거에 불과하고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10시부터 한 1시 반 2시까지 혹시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3시에서 4시까지 그때 뭐 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뭐 설명은 특히 없어요. 그래서 사실 특검에 대한 불만은 뭐냐면 저쪽에서 저렇게 해명할 거고 해명해야 해요. 그건 자기들의 역할이겠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확인했는지를 명시를 했어야 되고 만약에 확인이 어려웠고 이쪽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하면 처분을 열어놨어요. 내리면 안 되죠. 열어놨어요. 예, 처분을 내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다로 점을 찍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네가 종국적 결정을 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어버렸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윤석열 그 일파들이 이제 지금 그 위협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주장 강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기현 재판부에서 대법원장 이미 결론 내렸네요. 위법한 저 계엄이라고. 그러면 뭐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재판 결과가. 근데 지금 이걸 마치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조희대 소환 한 번 없이 그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인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 내지는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사람도 계엄에 반대한 거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구성한 다음에 무혐의를 준다. 그러면 이 다음 조희대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탐부 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법을 다룬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계엄 불법이고 이 불법을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계엄 해제도 다 됐으니까 그렇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말한 거는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는 하지만 하나만 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프로세스를 합법적으로 해서 다행이다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다 상황 끝났는데 자기가 한데 그 중간에 힘을 보태면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방되고 그 독립운동하는 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12월 4일 초에는 이미 이게 위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이고 불법 계엄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냥 필부들도 다 알 수 있고 그럼 대법원장은 아침에 무슨 말 해야 되냐? 법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은 탄핵했다 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를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오히려 감사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 계엄이 통과되었다면 그리고 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가장 많은 권한을 뺏길 것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이제 군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을 의해서 사법부가 침탈당할 뻔했던 이런 상황도 왜냐면 판사들도 심지어 수거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를 지켜주신 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과 입법부 부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표시도 했어야 되죠. 어찌됐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사법부 수장들 이제 뭐 지도부라 그래야 되나요? 법원 행정처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 8월 3일이 내란이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특검에서 얘기하기로는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구기소 결정서 내용이 지금 한겨레 보도대로라면 어디에서 이런 말들이 기인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 특검이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면 그 수사 내용을 여기 적었어야죠. 네. 그리고 수사 내용이 그럴듯하다, 무혐의 줄만하다라고 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겠으나 수사 내용도 없을 뿐더러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뭔지가 없는데 왜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오느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뭐 납득도 안 될 것이고 네, 오히려 네. 화도 나고. 예를 들어 뭐 종합특검이 네. 있으면 종합특검으로 넘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있지만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지난번에 김건희에 대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치 면죄부를 주듯이 예. 하는 거. 최악의 빌런으로 왜 꼽히는지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이날 그 100번 양보해서 불법 계엄이라는 이미 만약에 자기가 그 새벽에 얘기했다면 아침에 탄핵,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 불법 계엄이면 그 다음 코스는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윤석열이라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무조건 탄핵 코스로 가야 됩니다. 그게 법이 정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흔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 탄핵 코스로 가야 됩니다라고 국회가 의결해 주십시오. 요 말만 했어도 12월 8일 날 한덕훈, 네.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 예, 둘이 어디 게릴라전도 아니고 이런 게 바로 2차 계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누가 자기들에게 공동정부하는 권능을 줬습니까? 헌법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어디 여당 대표랑 총리가 나와서 그렇게 나대게 누가 해놨습니까?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그 자체가 권력 침탈의 틈을 조희대가 제공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법부가 법복이고 젠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요 포인트에서 딱딱 소위 말해서 그 길라잡이를 해줬어야 되면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안 해놓고 나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어.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아이고 약간 좀 늦었네. 이런 식의 말 나오는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무혐의 결론을 내려버린 이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거. 행정부나 이런 법원의 그 대법원,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불렀는데 그냥 나와서 그 아까 있다고 그러니까 했죠. 말이 부른 안 사람이 되잖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법원이 너무 좋아. 12시 반에 출근해야지. 뭐 말이 되냐고. 야근 수당 받으러 출근했나?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란이 터졌대. 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대. 나는 법원으로 가야지. 말이 됩니까? 야,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그대로 알려드리고요. 이건 대법원장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미. 지금 최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윤설이 한겨레 TV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설문을 올렸는데 댓글 중 압도적 다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꼽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올해 최악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인지 말씀드리고 뒤에선 대법원이 18일 내놓은 내란전담 재판부 예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상황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0시 33분 그리고 0시 46분에 대법원이 형사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고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께 천 처장은 0시 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청사 도착 시간이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조선일보 기사만 보더라도 조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다가 이날 새벽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엄 선포 뒤 통신수단을 통해 먼저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심야에 부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12월 4일 오전 8시 45분에 수정된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심야 간부회의 진행 사실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협조 진상에 관한 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던 특검이 메모만 끄적이다만 느낌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10시 27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실제로 사법권이 박탈됐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선포돼도 입법부 권한은 유지되는 반면 사법부 권한은 중지됩니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고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주요 범죄의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사법부가 일개 육군 대장인 계엄사령관의 휘하에 들어가는 치욕스러운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계엄 선포가 밤에 이루어졌기에 망정이지 낮에 벌어졌다면 계엄사령관이 대법원장 위에서 사법부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삼권 분립은 파괴됐고 사법 독립은 침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지만 대법원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태도입니다. 사법부가 현대사에서 45년 만에 겪은 최악의 사법권 부정 사태를 겪고도 아무런 치욕감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 후한무치한 거짓말입니다. 탈취당한 사법권을 되찾아 돌려준 것은 국민과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국민과 국회의 내란 단죄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감싸고 내란 세력의 연장을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올해 12월 5일에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위헌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이제야 공식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즉각 위헌이라고 반발합니다. 염치도 수치심도 없는 사법부입니다.